종훈이, 유진이, 주한이 안녕. 윤지한 선생님이야. 수요일이면 얼굴로 이렇게 서로 보면서 수업을 했는데 오늘은 얼굴이 아니라 이제 책으로 목소리로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 갖고 온 책 제목 한번 볼까? 책 제목이 군함도. 군함도 무슨 책일까? 뭘까? 여기 작가를 우선 보면 윤문영이라는 작가님이 글과 그림을 함께 쓰고 그렸어요. 그리고 군함도는 도는 섬이에요. 근데 군함의 모습을 닮은 섬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다가 윤문영 작가님이 이 군함도에 대한 작은 제목을 붙이기를 부끄러운 세계문화유산이다 라고 제목을 붙였네요. 왜 문영 선생님은 군함도를 부끄러운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했는지도 우리가 책을 보면서 함께 볼 거고요. 출판사는 바로 우리 교육 출판사예요. 앞 표지에 이렇게 커다랗게 군함이 하나 있죠. 이것은 실제 군함이 아니라 섬이에요. 섬의 모습이 꼭 이렇게 군함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군함도입니다. 먼저 그런데 우리가 군함도에 대한 우리 책 들어가기 전에 군함도에 대해서 조금 알고 들어가야 책의 내용을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군함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전 지식을 조금 나누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이고요. 봐도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지금의 우리 다주택, 아파트나 다주택, 빌라 같은 그런 건물들이 있고 빽빽이 있네. 그쵸? 아파트 같은 건물들이 서 있네요. 군함도는 섬의 모습이 마치 군함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군함도라 하고요. 또 하시마라고도 부른대요.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에 있는 무인도거든요. 지금은 무인도고요. 1950년대에는 사람이 살았죠. 1959년도에 인구가 거의 5,300명 정도? 5,3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이렇게 작은 섬에 이렇게 그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있던 탄광도 문을 닫고 그러면서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도가 지금 되었거든요. 이 작은 군함도의 크기는 우리 여기 서울에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보다 작대요. 그런데 이 군함도가 가지는, 일본 쪽에서 군함도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일본 최초로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선 곳이래요. 이미 70년 전에 탄광시설이 있었고요. 석탄을 캐는 탄광시설이 있었고, 그리고 그 탄광을 캐는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있었겠죠. 주택이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을 테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도 있었대요. 그리고 가게도 있었고, 병원, 사찰 같은 사원, 영화관, 이발소, 미용실, 이런 현대적인 도시 기능을 모두 갖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것도 일본에서 최초의 그런 현대식 도시의 현대 도시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그걸 높게 인정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2015년도에 6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군함도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될 때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군함도에는 또 다른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가슴 아픈 끔찍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군함도가 그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걸 오늘 보게 될 거예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의 별명은 뭐냐면 지옥섬이래요. 사람들이 나 살고 싶고 행복하다 어떠하다 하면 천국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괴롭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그러면 끔찍하다 그러면 지옥 같다 그러는데, 이 군함도를 지옥섬이라고 별명을 붙였다면 어느 정도의 고통과 끔찍함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추측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한 75년 전에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가 있었어요. 세계 2차 대전은 독일, 그 다음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이 사람들, 이 나라가 주축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켰죠. 일본도 이 전쟁을, 일본이 또 이제 이 전쟁의 또 이렇게 주도국이었는데, 그 전쟁에 쓸 석탄을 캐낼 인력이 부족해지니까 한국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사람을 끌어다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 라는 명목으로 어린 아이들까지도 데리고 젊은이들을 데리고 끌고 갔는데, 그곳이 바로 이 지옥섬 군함도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한 만큼의 돈을 충분히 줬느냐? 아니죠. 지하 1000m나 내려가는 45도가 넘는 그 온도의 그 뜨겁고 캄캄한 곳에서 우리가 한두 시간도 일하기 힘들 텐데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고 받은 것은 뭐냐? 속옷 한 벌. 한 벌이라는 건 팬티 하나, 러닝 하나, 이걸 한 벌이라 그러죠? 그거 하나. 그리고 모자, 고무줄.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주먹밥. 이게 다예요. 근데 주먹밥 그러면 여러분 맛있는데,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는 주먹밥에는 참기름도 바르고 김가루도 넣고 참치도 넣고 김치도 볶아서 넣고 너무너무 맛있게 해서 여러분 주먹밥 정말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군함도에서 일하던 그 아이들이 먹는 주먹밥은요, 그렇게 영양가 좋고 맛 좋은 간이 딱 된 그런 주먹밥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먹는 주먹밥은요, 콩기름을 짠 그 찌꺼기예요. 모든 영양가 좋은 두부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 좋은 재료가 다 빠지고 난 찌꺼기. 개도 줘도 안 먹을 만한 그런 찌꺼기, 영양가 하나 없는 그것을 섞었어요. 그리고 맛도 뭐 간에 맞춰서 이것도 아니에요. 먹으면 바로 뭐 이렇게 토할 정도의 맛이 없는 껄끄럽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걸 하루에 한 번 하나 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쉬고 싶어서 너무 힘들면 12시간씩 일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해요? 근데 좀 쉰다 싶으면 깨버린다고 모지게 매로 때리기도 하고, 또 탈출 시도하면요, 여기가 섬이잖아요. 어떻게 여기를 나가도 어떻게 나갈 방법이 없어요. 정말 수영하는 거 외에는. 근데 파도도 엄청나게 거세고 도저히 살 수 없죠. 그렇게 여기를 벗어나도 사방이 다 바다고, 그런데 만약에 탈출 시도를 들키기만 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는, 그래서 별명이 지옥섬이라고 했대요. 군함도에 끌려간 청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10대 초반이면 10살, 11살, 12살 요런 꼬마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강제 노역을 시켰고 그 희생자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많은 희생자의 수를 감추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막 없애려고 그 흔적을 많이 없애려고 많이 했고요. 그 희생자들을 기리는 공동묘지는 군함도에 가까운 다카시마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데, 그리고 지금의 군함도는 무인도가 되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일본이 이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반대가 심했는데 계속해서 반대를 하다가, 그러면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강제노역을 시킨 그것을 기록을 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발전된 현대식 건물을 이루고 이렇게 너희들이 누렸던 그런 문화는 강제노역을 시킨 그 결과다. 우리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였다, 있었다 라는 거를 기록을 남겨라 라는 조건으로 문화재 등재를 하는 조건이었는데, 그때는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해 2020년도 6월에 도쿄 신주쿠에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와요. 그것이 올해 6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거기에는 강제노역 이런 거 없었습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인이 우리 민족에게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했던 그 모든 악랄한 그 모든 일들을, 행적들은 싹 지워버리고 자신들의 빛난 업적만 내세운 그런 거를 문을 열었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작가 윤문영 선생님은 군함도라고 하는 책을 펴내면서 아마도 우리에게 이런 일본의 부끄러운 역사와 또 우리나라 또 어린 젊은이들이 또 일본 사람들의 그런 거에 쏙지 말고 역사를 바로 알고 또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나라가 잊지 말아야 돼, 그 역사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쓴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요. 선생님도 그런 의미에서 좋은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합니다.